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봄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을 의미하는 언택트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초, 중, 고는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했고 대학교 역시 비대면 강의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가 대부분 중단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무관중 경기 개막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생활상을 살펴보고 개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한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매의 눈으로 대구 스포츠의 뉴스를 짚어내는 MBC 서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 큐레이션에서 항상 저와 함께했던 보도국 김은혜 기자, 오늘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코로나 하면 핵심이 접촉이 없는 거죠. 언택트. 이게 참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요. 어쩌면 어느 영역 할 거 없이 이 언택트가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언택트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2020년을 흔히 얘기할 때 코로나 이전과 이후, 또 심지어는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중고등학교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가장 체험적으로 피부로 우리가 이제 이 언택트,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다른지를 체험하게 됐는데요. 그렇죠. 김 기자 먼저 이 얘기부터 네. 해주시죠. 네, 일단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난달 9일에 일단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들이 개학을 했고요. 일주일 뒤에 중고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는 4, 5, 6학년이 개학을 했고요. 네. 그리고 4월 20일에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이 개학을 해서 이 전 학년이 전면 개학을 했고 온라인 개학을 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놀이 중심 특성상 무기한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이 수업 방식은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는 경우 뭐 EBS나 녹화된 동영상을 본 다음에 뭐 토론을 하거나 뭐 과제를 제출하는 컨텐츠 중심 또는 과제를 내주고 과제를 받는 과제 중심형 이렇게 세 가지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식 자체는 대학의 수업 방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이제 겨울 잠을 자는 기간이죠.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 사실은 스포츠 팬들은 뭐 손꼽아 기다리는 게 개막전 아니겠습니까? 올 봄은 스포츠 팬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혹한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거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날을 기다렸을 텐데 개막은 하긴 하는데 무관중 개막을 하기로 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제가 지금 뭐 리그를 한참 시작해서 이제 시즌 초반에 취재해야 될 계절인데 아직 개막도 못했죠. 네. 원래 당초 같았으면 프로축구는 2월 말, 2월 29일이었고요. 프로야구는 3월 28일, 3월 말에 각각 개막을 해서 이제 시즌을 한참 진행 중이어야 하는 상황인데 다 밀렸습니다. 뭐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개막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다가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모레 5월 5일 어린이날 개막을 하고요. 또 프로축구는 그 주말 5월 8일부터 8, 9, 10 3일에 걸쳐서 이제 K리그 1 뭐 팀들이 이제 개막전을 치르는데요. 어찌 보면은 일단은 무관중으로 개막을 하더라도 개막에까지 이른 것은 그 방역 당국이라든지 그 국민들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시즌 개막 이후 이제 당초 계획은 조금씩 관중도 늘려가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일정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스포츠 팬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자면 무관중 경기라도 개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굉장한 기쁨, 만족할 만하지는 않지만 기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 우리 교육은 아직까지도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도 진통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의 뭐 학교가 상당 부분 이 3월 2일 개학, 그러니까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네. 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 대구를 중심으로 너무 크게 확산을 하면서 사실 3월 9일 그리고 3월 23일, 4월 6일 이렇게 세 차례 개학 연기가 됐습니다. 개학이 연기되는 과정에서는 사실 진통은 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너무 심각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교육감들이 나서서 우리 대구 경북
만이라도 계약을 연기해 주세요라 요청할 정도였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학부모들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도 지금은 등교를 하는 게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과정엔 진통이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세 차례 계약 연기가 되고 나서 4월 6일이 도래됐을 때는 이 만양 학사 일정을 늦추기는 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수능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계약이 시행이 됐는데 뭐 일부에서는 아직도 9월 학기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네, 이건 뭐 지금 한다고 9월 학기제가 갑자기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온라인 계약 같은 경우 지금 뭐 초중고등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긴 한데요. 보면은 실습을 해야 되는 학교들, 뭐 대학교도 그렇고 특히 뭐 실업계 고교라든지 이런 데는 실습이라든지 좀 대면을 해야 되는 수업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아직까지 시작 못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전문 대학교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실업계 말씀하신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실습 위주의 이런 학습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사실 뭐 졸업을 걱정하고 이 취업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사실 온라인 수업을 하긴 하지만 뭐 체육 수업이라던가 이런 과목들은 지금 거의 포기를 하는 상태죠. 좀 문제일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 같은 경우에는 5월 6일 이후에 실험 실습 꼭 필요한 것 과목에 한해서는 재량에 따라서 하는데 하기로. 고등학교는 조금 더 그 부분을 재학생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봐야 드는데요.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똑같은 맥락에서 개막하는 거 가지고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굳이 개막해야 하나? 어차피 뭐 지금 이런 상황이면 좀 더 있다가 안전할 때 하지 무관중 경기라는 걸 하더라도 꼭 개막해야 하나 이런 지적은 없었습니까? 일단 집에만 계신 뭐 스포츠 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뭔가 즐길 거리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지난 뭐 몇 주간 이제 프로 야구 같은 경우는 무관중으로 연습 경기를 진행했을 때 비록 낮 시간이고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중계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진짜 많은 팬들이 그 이제 프로야구를 즐겼단 네. 말이죠. 그런 점에서 무관중 경기는 어느 정도의 그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소 방안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겨울철 스포츠들을 보면은 뭐 프로 배구라든지 여자 프로농구, 남자 프로농구는 다 3월 중순서부터 조금씩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다 리그를 중단을 했습니다. 네. 일정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냥 시즌을 마감을 했는데요. 어찌 보면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는 개막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밀어 오다가 무관중으로 이제 개막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영국은 환자 발생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도 프리미어리그는 개막을 염두를 한다. 그게 어쨌든 티켓 판매에 따른 수익 이런 것 때문에 구단들이 무작정 경기를 안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또 국내에는 상황이 좀 다른가 좀 의문이 되거든요. 6월설이 지금 뭐 EPL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요. 근데 한 5월서부터 이제 선수단 훈련을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유럽 축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관중은 대부분 넣지 못할 거예요. 아마 유럽도 개막을 하더라도 아마 무관중으로 진행을 할 확률이 높은데 관중이 없는데 리그를 진행하는 이유는 사실 중계권료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프로야구의 경우를 예를 들어도 올 시즌 104경기를 하지 않을 경우 KBO가 당초 예정됐던 중계권료를 가져갈 수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어차피 관중도 없고 그러니까는 반대적으로 이제 무슨 홍보 수입이라든지 입장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프로야구가 만약에 중계권료 수익까지 줄어든다면 타격이 각 팀들 그리고 리그 전반에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개막을 강행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관중 없이 경기하면 중계료도 있지만 그 팬들 시즌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문제가 각 구단들의 지금 굉장한 고민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시즌권 자체를 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무관중 경기에서 최초 유관중 경기가 되더라도 입장을 완벽하게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시즌권이란 거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자리에서 이제 지정된 좌석에서 경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시즌권 자체는 아마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구단들이 환불 조치를 하고 새로운 형태의 상품들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미국은 지금 한참 멀었지 않습니까? 야구든 뭐 풋볼은 겨울에 하는 거지만 미국 야구 팬들 우리 못지않게 야구에 대한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여기는 메이저리그가 전혀 개막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미국이 우리 KBO 리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뭐 중계권 협상이 다소 좀 뭐 시끄럽긴 했습니다. ESPN이 초반에는
그 기존 중개권료 없이 뭐 그냥 무상으로 거의 가져간 다음 수익을 배분하겠다 이랬는데 그 부분은 거의 해결이 됐고요. 아마 ESPN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 프로야구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뭐 한 시즌을 다 쭉 지켜보고 어느 특정 팀들을 응원하고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미 SNS상에서 각 프로야구 우리나라 10개 구단을 막 소개하는 글들을 서로 공유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네. 메이저리그 관련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약 메이저리그 팬들의 40% 정도가 KBO 리그를 방송으로 보여준다면 볼 의향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이 우리 프로야구를 어쩌면 소개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코로나가 갖다 준 걸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한국 프로야구 같은 경우 대만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대만 프로야구가 제일 먼저 개막을 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대만 프로야구는 좀 우리나라보다도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에 네. 이번에 KBO 리그가 개막을 한다면은 KBO 리그를 알리는 좋은 기회는 될 것으로 보이고요. 프로축구도 현재 그 온라인 판매가 많이 돼서요. 그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K리그에 대해서 온라인 구매권 또 중계권료를 지금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판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곳은 그 점은 그나마 기쁜 소식 중에 하나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리그의 뭐 경쟁력이라든지 리그의 수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일단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자체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또 다른 반증으로서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은혜 기자, 네. 많은 주위에서 김 기자도 아마 이런 경험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주위에서 부모님들이 요즘 너무 살기 힘들다. 네, 그렇죠. 부모 계약 예. 이런 말 하잖아요. 숙제도 부모가 다 하는 것 같고 애들이 자꾸 물어보니까요. 온라인 계약을 하긴 했는데 초중고등학교 특히 뭐 어린 자녀가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동반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첫 번째로 이 효율적인 학습이 되겠느냐 네.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로는 일단 뭐 집집마다 이 자녀 수만큼 스마트 기기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신청을 받아서 대여를 하기도 하다곤 하는데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고생들에 비해서 이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으로 갈수록 집중력도 낮고 이 스스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혼자 듣기보다는 부모님, 어른들이 계셔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과제,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과제 수행형이 가장 많아요. 수업에서 뭐 쌍방향이나 이런 것보다 일단 과제를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커버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건 애가 계약한 게 아니라 내가 계약한 것 같다. 내가 학교로 다시 다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초반에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접속 장애 이런 게 네. 좀 얘기가 지적이 됐는데 크게 온라인, EBS 온라인 클래스 그리고 이배움터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 그리고 그 원격 출결 처리를 하는 뭐 위두랑 그리고 클래스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동시 접속 때문에 과부하 걸려서 사실 많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다 지금 안정화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좀 그 교사분들이 어쨌든 이 학생들 뭐 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거나 어떤 사이트를 만들고 반 애들이 이쪽으로 오세요. 뭐 단체도 문자로 보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나이가 많으시거나 어쨌든 그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교사들의 교충이 좀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 이게 제일 큽니다. 온라인 계약을 했는데 긴급 돌봄이 늘었어요. 네. 예,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이 3월 초 대구에서 코로나가 정말 심할 때 유치원 같은 경우에 이 긴급 돌봄이 오는 원아가 358명. 전체가 한 3만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 23일, 4월 말이 됐는데 거의 2,800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한 7배 정도 늘었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3월 초에는 긴급 돌봄을 오는 학생들이 한 230명 정도였는데 4월 말에 920명, 그러니까 1,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긴급 돌봄을 와서 그 수업을 듣도록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교육부가. 네. 그랬더니 이제 이 맞벌이 가정, 뭐 조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봐주시는 경우 이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기보다 이제 긴급 돌봄에 가서 교실에 가서 보면 되겠다 해서 좀 긴급 돌봄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온라인 계약의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집에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아마 두 분은 경험 못 하셨겠지만 저희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음. 이제 집에 있는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현상이 일단은
집중을 강요하기가 너무 힘들긴 합니다. 네. 그 콘텐츠 자체가 그렇게 많은 시간 준비를 했다고 할 수 없는 좀 요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그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커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온라인 수업 자체가 공백이 굉장히 커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출근을 하고 저희 집사람도 이제 일이 있어서 갈 경우 어쩔 수 없이 또 조부모님들도 안 될 경우 뭐 예를 들어 아이들의 친구라든지 비슷한 또래 집에 이렇게 맡기고 하면은 한 3-4명이 같이 그 이학스터에 접속할 수 있는 집에 망사정조차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시간대도 비슷하고 아이들이 또 4-5명을 막 같이 컨트롤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건 맞는데 쉽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네, 유달리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고. 네. 이게 뭐 계속 그 어느 한 영역에서 정상적인 곳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해는 할 수 있는 그렇죠. 네네.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 디지털 정보 격차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고 빈부 격차를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격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일들도 벌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무관중 경기 개막은 한다고 해요.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무관중 경기의 한계를 지적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대구에서 무관중 경기로 펼쳐지는 연습 경기 현장을 취재를 해보니까요. 저희 취재진도 경기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관중 함성도 좀 있고 경기에 대해서 쌍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고요. 네. 그리고 경기장 자체의 풍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도 경기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 스포츠란 것 자체가 관중이 없이는 성립이 사실 불가능한 요소잖아요. 네. 그런 점들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구단들의 수익 감소가 지금 불가피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시즌권 환불 요소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구장에서 각종 수익 사업들이 사실 관중들이 와야지 뭐 먹을 것도 사 먹고 그렇죠. 네. 무슨 굿즈도 사가고 이럴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뭐 그거에 따라서 경기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경기장을 어찌 보면 자기의 생업으로 쓰는 사람들의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경제적 문제가 이어지고요. 네. 또 그 경기 요소에서 이제 경기를 도와주는 비정규직이라고 하죠. 보통 그렇죠. 뭐 네. 매표원이라든지 응원단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생기는 문제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각 구단들도 무관중 시대에 맞는 좀 전략을 짜려고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 석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무관중 경기에 따른 많은 분들이 실직 위기를 얘기하니까 곧바로 학교도 현장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 학교 그렇습니다. 현장에도. 네. 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가 있잖아요. 뭐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제 대구교육청 예를 들어볼게요. 조리실원도 있고 뭐 조리사도 있고 도서관 사서도 있고 뭐 통학차량 운전사도 있고 네. 많습니다. 그 대구교육청에 있는 학교 비정규직 중에 절반은 출근을 하는데 이 절반 6개 직종의 한 3,500여 명은 지난달 9일이었죠. 휴업 명령을 내렸어요. 대구시 교육청이 정상 등교까지 휴업 하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한 70%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당수 학교 비정규직은 사실 방학 중에 근로를 하지 않아서 임금이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 방학 동안 임금이 없었죠. 그리고 3월 23일부터 출근을 해서 9일치 정상 임금을 받았지만 3월도 거의 임금이 없는 상태였고요. 네.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가 너무 곤란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이제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얘기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이 학교 비정규직을 어쨌든 교육 공무직 공무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네.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이분들이 한 3일 정도 투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신청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가 그 특수 형태 종사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네, 네. 이분들이 3월에 출근을 하면서 연 임금을 보장받겠다 이런 이 교육청이라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휴업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이게 이행이 안 될 네. 예정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연임금 보장을 받기 때문에 특수 형태 종사자들 그 지원하는 것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하시는 말씀이 학교에 학생이 안 오는 건 전국 공통의 일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들에게 휴업 명령을 내리고 출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생계가 곤란한 이런 형태는 대구가 거의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출근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생계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교육청이 좀 이분들을 활용할 방법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우리는 왜 그럴까요? 다른 데보다 훨씬 힘든데 그렇죠. 딴 지역은 조금 힘들더라도 논의를 거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빠져있던 분들도 사실은 챙겨서 해야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의 챙김은 굳이 섬세함이라고 표현 안 해도 약간의 마음가짐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뭐 대구시 교육청이 그 긴급 돌봄을 할 때 거기에 투입되는 방과후 강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긴급 돌봄은 방과후 강사가 학습 도우미로 그분들 어차피 지금 방과후 수업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네. 그분들을 하시라고 했는데 대구시 교육청은 교사를 싣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심지어 이 정부 지침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말씀하시기로는 대구시 교육청이 약간 노동에 대한 이런 개념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모쪼록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약하다고 하니까 약하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하면 약한 게 아니고 엄청 없는 거죠. 부족하거나 없는 거겠죠. 네. 대구에서 나쁜 사례도 많지만은 이를테면은 디즈비 대구은행파크 같은 경우 지난해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구단에서도 꽤 큰데 구단이 시소유구 구단이 운영을 하지만은 거기에 계신 임대인들한테 임대료를 거의 뭐 80% 가까이 지금 감면해주고 이런 또 작은 노력들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있으니까요. 그거는 어디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까? 대구시와 대구 FC가 같이 하는데 대구 FC가 일단 운영 수익을 갖기 때문에 대구 FC가 일정 부분 수익을 포기한 개념입니다. 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할까 문제잖아요. 지금 근데 슬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간 완화하고 비대면을 조금 폭을 줄이거나 강도를 줄여서 다른 방식을 찾아보자는 것, 그다음에 온라인도 오프라인을 학교 현장도 맞아. 그렇고요. 네. 살짝 풀어서 하다못해 고3, 중3이라도 빨리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 기자?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5월 초가 뭐 어쨌든 결정을 내리는데 시점이 될 것 같은데 교육 당국에 따르면 전 이걸 교육청에서 자료를 좀 받아왔는데요. 학원 교습소 휴원율을 좀 살펴보면요. 네. 3월 초에 역시나 대구는 95%, 경북 지역은 한 74% 정도 문을 닫았습니다. 네. 뭐 이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됐었던 부분도 있고 학생들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닫았던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4월 말이 되면 휴원율이 지금 대구는 36% 그리고 경북은 19%로 떨어졌습니다. 문 연대가 더 많거든요. 네. 물론 이제 환자 발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너무 장기가 문을 닫았잖아요. 학원도 생계를 이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건 뭐냐? 애들이 학교 빼고 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오프라인 개학도 이제 고민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지금 학교들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저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초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만 안 가지 다 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 학원도 가고 그다음에 숙제하러 PC방 가고 그렇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아까처럼 애들 또래끼리 모여서 놀고 하면 이 학교 안 가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매일 출퇴근을 하고요. 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오가면서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무리 생활위생 수칙을 잘 지킨다고 해도 지금 현재 그런 조치들이 물론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은 완벽한 방역이라는 거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시점을 잡고 확실한 대책을 만든 다음에 하나씩 시행을 해볼 시점은 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렇죠. 문제는 등교를 시작해갖고 등교 전환하는 시점을 논의는 하고 있는데 준비는 돼 있습니까 학교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 관련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교실이나 급식실 뭐 보통 2명씩 이렇게 교실에 앉잖아요. 네. 근데 그걸 뭐 한 줄로 줄이고 뭐 칸막이를 치고 그리고 뭐 급식실 자리에 뭐 번호 매기고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은 지금
한 달 정도 학생과 전체 교직원이 쓸 수 있는 마스크는 확보를 한 상태고 뭐 손소독제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 학급별로 한 개씩 뭐 비접촉식 체온계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교문에 설치할 뭐 열 감지 카메라 이런 거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제 다 됐으니 환자 발생도 줄었으니 그럼 등교를 하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급별 인원을 줄인다 이런 것도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오전반, 오후반 순차 등교를 좀 시키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개학 시기도 논의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 개학을 등교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도 논의를 하는데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초중고 판단입니다. 개학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이 지금 프로야구, 프로축구도 사실상 관중 유입을 학교 개학 시점에 시점으로?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찌 보면 학교의 개학이란 것 자체가 뭔가 사이가 조금은 열렸다라는 느낌이 그렇죠. 들고요. 네. 당초에는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관중 10%, 뭐 20%, 30% 이렇게 받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현재 유력한 건 한 20에서 30% 사이를 최초 관중 유입을 해보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 한 1m씩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10,000명 규모의 경기장이면 한 2,000명만 들어와서 떨어져 앉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당초에 K리그 같은 경우는 대구 경기를 다 좀 원정으로 하고 대구는 원정을 하고 대구에 다른 팀들이 오는 거를 최대한 미루려고 했는데 네. 그 또한 대구가 더 이상 전국에서 제일 위험한 도시는 아니다. 대구의 방역 자체는 매우 훌륭하다라는 전제하에 대구에서도 홈 경기를 진행을 할 것으로 이제 일정을 잡았고요. 네. 대신 대구에 오는 팀들을 한 5월 한 달 정도는 인접 지역, 뭐 상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근처에 있는 팀들이 와서 이제 대구 홈 경기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딴 지역에서 오는 걸 아직도 꺼려 하나 보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동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줄이겠다는 의도가 커 보입니다. 그 작년에 이제 DGB 대구은행파크가 작고 네. 집중도가 좋은 경기장으로 굉장히 좋은 네. 걸 받았잖아요. 10,000명이 조금 넘는 규모의 네. 아주 작은. 그래서 매진도 많이 기록을 했는데 대구에서 축구 개막을 하는데 사회적 거리를 두려면은 그 전년도까지 썼던 대구 스타디움에서 하면 어떻겠냐. 그 6만석 규모의 평소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경기할 때 보면은 평시 리그인데도 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 너무너무 널찍하게 앉아 계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다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1년간 경기 공간으로 사용 안 해서 입장 동선이라든지 경기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잔디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으로 리그를 치르긴 힘든데 진짜 이런 것까지 고민할 지경에 이를 만큼 아직까지 뭐 어떤 것들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과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마무리 시점에서 우리가 또 하나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번이 마무리되고 여름이 지나서 끝이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럴 리는 없다고 거의 100% 단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개막을 하고 진행하다가 다시 이런 상태가 나타질 감염병이 재유행을 하거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스포츠계나 학교에서 이런 감염병이 다시 재유행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대응 시스템이 요청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석 기자 먼저 하실까요? 일단 리그는 만약에 선수나 아니면은 심지어 관중에서 그 감염자가 나타날 경우 리그 중단이 유력하고요. 2주간 중단하고 그 리그 같은 경우도 특정 경기 예를 들어 K리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22라운드 아래로 만약에 경기가 중단될 경우는 아예 올 시즌은 인정을 안 하기로 이미 시나리오는 준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교육 현장은 어떻습니까? 예, 뭐 학교가 많은 사람들이 밀폐되는 공간에 모이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 감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실 환자 발생이 더디게 지금 거의 진정되고 있다고 하는 상태에서도 학부모들이 등교에 대해서 마냥 이렇게 등교를 해야 된다 의견을 못 내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만약에 등교를 하게 될 경우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모니터링했던 그 근거들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뭐 밀접 접촉자를 차단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상시 모니터링, 학생들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이게 마련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바라는 것은 이 길로 종식이 되고 교육 현장이든 스포츠든 원래 있던 자리에서 우리 일상을 되찾는 게 우리 지금 소중하고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언택트 시대 두 파트에 대해서 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의 강의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수에 따라 수업 방식이 다르고 과제도 천차만별이다 보니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등록금 환불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학 측 역시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달라진 대학가 풍경과 필요한 보완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진 경북대 교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우현 경북대 총학생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코로나는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처음 당면하는 상황이다 보니 어느 영역 하나 새롭지 않고 당황스럽지 않은 점이 뭐 없는 곳이 없는데요. 특히나 우리 교육 현장이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도 처음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 사태가 다르게 진행되면서 처음 준비했던 그 국면에서 많이 벗어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영진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학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강의라는 걸 도입했지 않습니까? 이게 경북대를 비롯한 대구 그 경북권 대학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먼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네, 뭐 다른 대학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아마 저희 대학과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실시간 화상 강의하는 형태가 있고요. 교수님들이 수업 전에 동영상 촬영을 하고 네. 학교 시스템에 탑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강의 자료와 그에 관한 문제 혹은 그 과제를 학교 시스템에 탑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다양한 강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교수님들의 선택입니까?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 선택하에 있고 네. 처음에는 과제 탑재를 선호했는데 네. 그게 짧게 끝날 줄 알고 지금은 뭐 실시간이나 동영상 강의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네. 가져갔습니다. 예. 지금 그 실시간 화상 강의 비율은 한 26% 되고 네. 동영상 탑재는 한 40% 되고 네. 강의 자료와 과제 탑재는 한 34% 되는데요. 네. 강의 자료 탑재는 주로 대학원 강의에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사실은 그 수업마다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단과대별로 특징이 또 있다 보니까 어쩌면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교수자들의 편의나 활용도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걸 수강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네. 오프라인 개강이 안 되고 모니터 앞에 쭉 앉아 있게 되면서 요즘 대학생들은 이거를 온라인 강의라고 하지 않고 사이버 강의, 싸강의라고 한다면서요? 네. 네, 이 싸강의 학생들한테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재학생이 한 2만 명이 넘고 네. 강좌 수도 5천 개 정도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반응이 되게 다양한 것 같고요. 네. 근데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대구에서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저희가 개강 2주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 비대면 수업을 처음에 2주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일단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도 다 2주 이후에는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의 자료만 올라온다든지 영상 강의가 탑재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강의가 조금 부실하다라는 이유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겠죠. 이 네.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도 거의 유사합니까? 학생들의 반응은?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비대면 강의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이제 강의 자료가 올라오는 강의가 늘어나고 있고 네. 점점 괜찮아지는 반응은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비대면 강의랑 대면 강의 사이의 차이는 좀 이걸 줄일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대체로 그런 비대면 강의가 대면 강의에 비해서는 수업 질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방금 차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여러 가지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선택하고 있는 강의 방식이 있는데 그 강의 방식별로 학생들이 뭐 이 방식이 훨씬 좋다 아니면 이 방식은 좀
많이 못하다, 대면 강의보다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평가들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대면 강의랑 가장 비슷하게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기 실시간 때문에 강의.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를 좀 찍어서 올려주시면 이제 강의를 보고 나서 나중에 또 볼 수 있거든요. 네. 동영상 강의 네.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동영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찍어서 올릴 경우에 그게 아니면 실시간으로 하든지 네. 그냥 강의 자료를 올리고 과제를 하는 방식은 사실은 수업을 듣는 것 같지 않아서 불만이 제일 많다. 근데 이 학교 측도 이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음에 여러 가지 권장안도 있었고 교수님들이 많이 실제로 이 촬영을 해서 올리려고 해도 많은 학교에서 서버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서버가 부하가 많이 걸려서 다운이 된다든가 이런 불안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이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접속이 안 된다 이런 불만이 제가 듣기에도 여러 학교에서 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초기 불만들 이런 예. 것들이었습니까 대부분? 그 불만을 보면은 사실 서버 용량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다 보충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자료가 부실하다. 네. 그건 저희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네. 지금 많이 고쳐졌고 과제가 많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죄송하지만 과제가 많다는 건 불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학생들 그러니까 과제가 많다는 게 교수님들이 이 평소에 대면 강의할 때의 과제 양에 비해서 과제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과제 양이 많다고 하는 거죠. 네, 과제 이제 양 자체에 대한 불만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일단 과제 양 자체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이제 강의 질이 조금씩 떨어지는 데 비해서 과제의 난이도는 이제 그 강의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 좀 저하된 강의를 듣고 과제를 수행하기에 좀 힘들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총학생 회장님 표현하시는 게 이제 교수님들 많이 배려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대신 표현을 해드리자면 네. 제대로 안 가르쳐 놓고 과제만 어렵게 되면 우리가 숙제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과제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좀 과제의 난이도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배운 적이 없는데 과제를 어떻게 하냐. 네, 이제 배운 양에 비해서 과제의 양이 많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이 정도는 다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과제를 내시는데 학생들한테 교수해 준 내용에 비해서 수행해야 되는 과제가 난이도가 높아버리면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또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장님 갑자기 이 과제 부담이 확 늘어난 듯하게 느끼는 건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셀프 스터디를 할 수 있게 교수님들이 어떤 체계를 잡아주는 게 저는 강의라 보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건 저는 아니라 보고 네. 조금 그 강의 질을 생각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 혼자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학습의 효과는 충분히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강의를 통해서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초 지식이 별로 네. 없고 3, 4학년들은 모르겠지만 신입생 같은 경우에 일단 대학에 처음 들어왔고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기 전공에 대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뭐 상호작용 학생이랑 교수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모르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체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학생들도 교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걸 못 하게 되니까 강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 문의원 총학생회장 말에 따르면 사이버 강의를 하더라도 학교의 시스템을 통해서 교수님과 원활한 그러니까 상호작용, 주고받는 작용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소장님, 이 부분은 지금 총학생회장이 말한 것 중에 다른 건 몰라도요. 예. 신입생 관련되는 그렇죠. 부분은 사실은 신입생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네, 2학년만 돼도 한번 해봤는데 예, 맞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대학이 어떤 데인지도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학교 측이나 이 배려가 따로 준비된 게 있습니까?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사실은 근데 신입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단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톡을 항상 질문할 수 있도록 네, 모든 교수님들 강연을 못하고 네. 이런 방식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상에서 사실은 수업 듣는 수강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그 LMS에 네, 우리 LMS 학교 상에서.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단톡이 더 편해서 네. 뭐 둘 다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네. 그 교수님들 우리 처장님처럼 단톡을 개설해서 네. 소통을 해도 학생 입장에서는 요즘 제가 오해인가요?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별로 어려움이나 꺼리낌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뭐 학교를 좀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수님께 뭐 질문하는 게 그렇게 꺼려할 일은 아닌데 네.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그 신입생들 같은 경우 고등학교의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부여하는 과제 같은 걸 하다 보면 적응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당장 가까운 사람한테 불평을 할 텐데 예, 예. 학교에 혹시 학부모님들한테 항의 전화 같은 건 오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못 받아봤는데 네. 거기에 신입생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좀 대형 강의가 많이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대형 강의는 사실 열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좀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학과 특성상 실험 실습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실험 실습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졸업 자체가 안 되는 이런 학과들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간호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 이런 학과들에 대한 대응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준비 중이신지요? 국가 고시를 위해서 필요한 실험 실습은 의과대학 계열은 벌써 그 대면을 실시했고요. 네. 저희들이 5월 6일부터 대면 강의를 하는 것은 그 학부 중에서 네. 이론 과목을 제외하고 네. 실험, 실습, 실기 그리고 대학원 강좌만 이제 대면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전제 조건이 네.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음. 안전 수칙은 여러 개가 있는데 수강생 간 2m 이상 거리가 확보돼야 되고 네. 마스크가 필요하고 그리고 수강 인원 대비 3배 이상의 강의실이 또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학생이 동의도 필요하고요. 네. 등 이런 안전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음. 강의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동의라는 건 전원의 동의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일부가 그 비동의할 경우에는 교수님이 강의와 동의한 강의를 동영상을 촬영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따로 또 비동의한 학생한테 뭐 하든지 그건 네. 교수님 책임 하에 하에. 같이 병존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강의 현장을 녹화해서 다시 업로드를 예, 하는. 그래도 되고 네. 다른 식이 어떻게 이미 그러면 그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필수 실험 실습이 필요한 학과나 전공에 대해서는 이미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으시다.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네. 지금 모든 수업이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온라인 강의가 존재해 왔고요. 상당 강의가 온라인 수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 과목이 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뭐 유례없는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도 교무처에 학생들도 힘들지만 우리도 정말 힘들다고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저도 좀 나이가 많은데 사실 저도 그 동영상 촬영을 하기 힘들어서 지금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제가 하는 방법을 깨달았고 강의가 75분이면 75분도 동영상을 촬영할 경우는 한 번 실수할 수가 있죠. 네, 그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간 단위를 한 20분 단위로 짜게서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노하우가 없어서 교수님들이 긴 동영상 촬영하다 중간에 실수해서 다시 또 하시다 힘들어 하셨는데 네. 지금 좀 지혜가 생겨서 좀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금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이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호소하시는 교수님들한테 뭐 TF팀이나 이런 팀에서 구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뭐 학사과의 불편함을 호소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뭐 상당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전에 대부분 대학들이 사실은 상대 평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성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 혹은 결과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절대 평가를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결정했는데 네. 상당히 좀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학교가 흥정이나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저희들이 절대 평가로 결정한 동기는
지금 수도권의 대부분의 대학이 절대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어서 안 된다는 네. 관점에서 절대평가를 했고 그런데 이제 절대평가로서 무조건 학집이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A 한 50%를 A로 한정하는 권장하는 선에서 네. 절대평가를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주시고 예, 예, 예. 절대평가로 이번 학기는 평가를 진행할 예, 예정이시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 많죠. 제일 궁금한 게 평가 아니겠어요? 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험은 어떻게 친다는 게 지금 차장님 말씀대로 중간고사는 대면 강의가 아닌 한 네. 비대면 강의는 전부 중간고사를 치지 않습니다. 안 치고 기말고사 평가를 할 텐데 학생들도 이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도 알고 있습니까? 네. 절대평가를 알고 있습니다. 한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대평가를 하는데 A 학점은 맥시멈 50%를 권장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처음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평가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졸업 후에 진로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성적이다 보니까 처음에 학교에서 들고 왔던 안은 A 40%를 권장하는 상대평가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타 국공립 대학들이나 서울권 대학들이 A 비율을 50%로 하거나 절대평가로 가는 추세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국공립대나 다른 수도권 대학들보다 성적을 많이 좋게 못 가져가는 경우에는 네.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여론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대학 본부에 이 요구 사항을 좀 전달을 드렸고 네. 본부에서도 이 요구 사항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10%가 더 늘어났군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꽤나 만족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퍼센티지나 이런 평가 방식 자체에 대한 큰 불만은 없는 상태네요. 네, 이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조금 까다로운 얘기 하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제일 까다로운 문제는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것도 네. 이제 등록금 문제인데요. 비대면 강의를 들으면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사이버 대학 강의를 들으려고 등록금을 낸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수업권을 상당 부분 침해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부 등록금 반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학생들은 학교에 등록금을 지불을 하고 학교에서는 그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라는 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비대면 강의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초반에 많이 삐걱거리는 일들도 많았고요. 강의 질 관련해서 지금은 점차 좋아지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학생들이 받았던 이제 강의 질 또는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를 지금 학생들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구활동이나 실험활동 또는 도서관, 체육시설 이런 학교 시설물들을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이용료가 등록금에도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환은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불한 등록금 비용만큼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라도 등록금을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학생들 의견에 대해서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사실 우리 국립대학은 예산 중에 3분의 1만이 우리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3분의 2 정도는 거의 뭐 정부 예산이고 결국 국민 세금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방금 우리 학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비용, 사용료, 물론 전기세, 물세 조금 적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보니까 약간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반면에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숙사 직원들이 있어요. 그 월급을 누가 줍니까? 실제로 지금 기숙사를 사용 안 해서 그 수입 대체 경비라 그러는데 그 기숙사비를 받아서 그 직원들이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분들 월급을 어디서 줘야 됩니까? 결국에는 대학 회계에서 가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 상태가 굉장히 좀 예산에서 좀 쪼달리는 현상입니다. 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해명은 이미 첫 문제 제기할 때 학교 측으로부터 들은 바 네. 있으시죠? 네, 그럼 조각생회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지금 국공립대학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교 측에 저희가 조금 바라는 거는 등록금 환불에 대한 판단이 조금 먼저 이 등록금 환불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등록금 환불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학생들이랑 같이 아무래도 교육부를 상대로 같이 함께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10여일 이상 코로나19 사태가 10여 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하는 대학도 있고요. 여전히 대면 수업은 무리다. 그래서 꼭 필요한 수업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면 수업을 학생 동의나 여러 가지 이 안전장치를 통해서 하겠지만 이번 학기는 경북대는 그냥 대부분의 강의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하셨죠. 예, 그게 원칙입니다. 1학기 말까지. 네. 그래서 뭐 대부분 다른 경북 지역 다른 학교들도 이것은 지금 같은 상황입니까, 저는? 저기 2주 전에 네. 대구 경상 지역 교무처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뭐 법적 의미는 아닌데 서로 가능한 한 비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과목에 한해서만 대면 강의를 하자 이런 거시적 합의를 했습니다. 네. 학생들도 이번 학기는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 없습니까? 네, 아마 학생들마다 이제 의견은 당연히 갈릴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여러 얘기를 들으시고 고민을 해서 결정한 부분이니까 이번 학기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서로가 다소 간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서로 양보하고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강의 방식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것은 좀 보완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실시간 강의는 괜찮은데 동영상이나 과제 부의 방식은 이게 질문에 원활치 않겠죠. 그래서 과제의 경우에 그 퀴즈를 냈을 때 여러 가지 그 환류, 교수님 백업을 빨리빨리 좀 이렇게 그 학생들한테 하라고 그렇게 권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마무리로 해주시죠. 네, 일단 비대면 강의 기간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고 1학기 전체로 결정이 났는데 일단 아무래도 교수님들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학생들도 이제 강의를 열심히 수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좀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노력하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저도 하지만 이제 비대면 강의의 문제점이라 함은 일단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거, 학생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이 낸 과제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게 조금 제약이 걸리고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교수님들도 수업하면서 파악하고 좀 보충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좀 강의에 생동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비대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아직까지 강의가 미탑재되는 강의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수님들의 노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처음으로 겪는 많은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왔듯 대학 역시 그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